네, 안녕하세요. 차탄생입니다. 자, 오늘 오션 마찬가지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왔는데요. 일단 우리가 분봉에서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죠. 그럼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구간 보면 얼마 74,000원이죠. 여기까지 내려오면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요? 굉장히 좋게 흐름을 보고 있어요. 박스권이죠. 박스권. 근데 만약에 이번에 한 번 더 내려 찍어 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깨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나쁜 얘기가 아니라 여기가 깨진다라고 했을 땐 물량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박스권을 보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웬만한 좀 돈을 크게 들고 있는 사람들도 이 박스권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지금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면 이 74,000원 있죠,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들어오는 물량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그러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74,000원 손절 잡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지. 뭐 기관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들 단기 트레이딩으로 뭘 하겠습니까? 이 구간을 손절 라인 잡아놓고 단기 트레이딩을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이 구간에서.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고점을 낮추는 게 아니라 고점을 높였다가 이탈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고 있죠. 우리가 단기적인 추세는 돌려 세웠고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점을 돌려 세워준 구간에서 맞고 밀리면 이거 상관없어요. 근데 이 구간을 지켜줘야 돼요. 올라갔다 내려와도 이번에는 이대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켜주고 올라가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가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또 100%가 없고 많은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형 구간에서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주식이라는 게 항상 100% 맞을 수는 없죠. 올라간다 했는데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간다 했는데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확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확률 게임이다. 저는 계속적으로 이 9만 원 구간 때려주는 건 확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매물대 전까지 때려줄 수가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박스권 깨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하나오션이 주가가 내려가게 된다라고 했을 땐 계속해서 바닥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한 번 더 나오기 시작하면은 돈들이 또 쏠려 들어올 거예요. 쏠려 들어올 건데 지금 당장은 돈들이 좀 수급이 분산되어 있다.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이 시장의 돈들을 좀 많이 빨아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1조 4천억 원이에요. 1조 4천억 원. 아무래도 8시까지 한다고 하면 한 제가 봤을 때 1.5조 정도 거래대금을 보여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두산이 시장에서 돈들을 많이 좀 뽑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오션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은 조금 나오긴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2,600억 정도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7분의 1 수준이죠. 6분의 1 수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구간에 우리가 분봉상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들에서 매물 형성되어 있는 구간들에서 자꾸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차익 실현 나오는 거 잘 생각해보자. 이 박스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 사서 여기 사서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를 때리는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 내려오는 구간에 사가지고 또 박스권 상단 가면 어떻게? 또 매도 때리려고 할 거예요. 그 매도 때리는 거를 잡아 먹으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 주려면 시장에서 뭐 해야 돼요? 조선에 대한 테마가 한번 쓱 수급이 돌아야 된다. 근데 지금 상황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원전으로 쏠려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HD 현대 중공업 이것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친구도 지금 구간 이거 전체 말고 KRX로 볼게요. 이거는 왜곡이 좀 있으니까 얘도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 자리도 분봉상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땐 자, 5분봉을 보면 자, 단기적으로 고점이 형성됐던 구간들이 여기죠. 이 구간. 자, 이 구간들이 고점이 형성됐던 구간인데 이 친구도 일단은 차트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이 흐름 자체는. 왜냐면 오늘 일단 올려 세워줬잖아. 장 초반부터 힘을 강하게 들어와서 올려 세워줬어요. 올려 세운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렸잖아. 그럼 뭐가 있어? 매물이 있죠. 그럼 여기서 매도 물량이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죠? 원래 같았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 같았으면 여기 무너져야죠.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상승이 나오다가 뭐가 돼요? 상승 나오다가 매물 맞고 밀려야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쵸? 매물을 맞고 이렇게 밀리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보면 어때요?
매물을 맞고 밀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꾸준하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침 9시, 9시 반부터 수급이 계속 어떻게 올려친 상태에서 이 구간의 물량을 계속 잡아줬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의미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제 생각에는, 어, 호재 이슈가 금방이라 뜰 것 같아요. 조선 쪽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오션도 마찬가지. 오늘 올려놓은 상태 잡아주잖아요. 그 수급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다 똑같아요. 상승 나오고 어때요? 다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상승 나오고 잡아주는 흐름. 이 잡아주는 흐름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상승에 대한 추진력 관련된 부분에서 곧 한번 추진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21선, 11선 다 끌어올려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이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비중이 너무 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무조건 빠진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주식도 내가 비중에 대한 부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내가 뭐 1억을 오션을 샀다고 해서 1억을 끝까지 들고 갈 필요가 없어요. 1억 사가지고 수익 나면 2분의 1 팔고 2분의 1 판 이후에 눌림목에 어떻게 다시 2분의 1 매도했던 것도 사고 이게 반복적으로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의 갭 메꾸는 구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 9만원 구간, 89,000원 구간에서 내가 대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본 물량 대응하고 그대로 가면 남은 물량 먹으면 되는 거고 내가 일본 물량 대응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땐 그대로 가지 않고 눌렸다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는 지식과 힘이 필요하겠죠. 심리적인 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9만원까지 오르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은 제한적으로 나온 이후에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부터 이 구간만 잘 버텨내면 다시 한번 우상향 기조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은행이 블락딜 할 거 아니에요. 또 올라가면 할 수 있겠죠. 근데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면 1차 블락딜 이후에 회복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럼 2차 블락딜 때는 어때요? 1차 때 결과적으로 블락딜이 기회였다라고 다 인식이 될 거예요. 왜? 블락딜 이후에 저가 찍고 올라갔으니까 2차 블락딜 때는 만약에 어떻게 돼요? 내려가면 매수 기회로 본 사람들이 많을 거다. 이거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저는 현재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제가 잘 맞추다가 한두 개씩 삐끗삐끗 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좀 이제 5월 말 들어서 살짝 삐끗삐끗 하는 게 있습니다. 4월 말부터 5월 한 중순 정도까지 완벽했는데 살짝 삐끗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욕을 먹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어요. 오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구간 괜찮고 반등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올라가다가 한번 밀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또 욕을 먹고 두산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간다고 해서 올라가다가 우리가 분할 매도를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니까 왜 분할 매도를 하냐 더 가는데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정책주 같은 경우도 이 저출산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 우리가 저출산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면 저출산 계속 내려가요. 오늘 급락 나왔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욕을 좀 먹는 경향이 있긴 한데 저는 뚝심 있게 제 생각 그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아무리 댓글로 뭐 테러를 하고 뭐 하더라도 저는 제 생각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저는 충분히 저한테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 해봤자 저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기서도 글을 길게 써드렸어요. 우리가 두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이 주식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를 이렇게 믿어주는 거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 제가 저출산 관련돼서 좋은 점을 얘기를 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매수를 하신 분도 있어요. 누구는 또 매도하신 분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대응에 대한 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저출산 이게 빠지더라도 절대 밑으로 그냥 빠지지 않는다. 기술적 반등 나오고 그 기술적 반등에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켜드린다라는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종목이 좋다라고 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럼 그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매도하고 어떻게 수익을 챙겨가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는 거지.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이 무조건 좋다라고 해서 사서 수익이 나면 얘가 짱, 손실이 나면 이 새끼 못하는 놈. 이게 아니라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관점으로 바라보냐. 그 관점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오션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구간에서 큰 그림에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파동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잔파동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이 장기적인 파동은 잘 맞을 것이다 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션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릴 거니까 혹시나 오션 관련돼서 내가 지금 물려 있다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수익을 챙겨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간단하게 오션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릴 건데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 이 하나 오션에 대한 부분들 더욱더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선 사실 아무래도 큰 그림으로 보더라도 미국이 현재 우리나라 조선을 발주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사실. 전 세계 100% 중에 44%가 중국인데 중국한테 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 우리나라가 36%란 말이에요. 그러면 56% 중에 36%가 누구예요? 우리나라. 나머지 20%가 이 미국,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인데 사실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한테 컨테이너 맡기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이 누굴 믿고 일본한테 맡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미국에 대한 호재가 터지지 않았다. 이 말씀 분명하게 드리고 싶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체코 원전에 대해서 들고 온 게 아니에요. 두산은 AI 전력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 때문에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 때문에 들고 왔던 건데 이게 지금 터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에서 앞으로의 방향성만 잘 본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 큰돈 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부분들 제가 같이 도와드릴 거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러한 9만원 구간 한번 같이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오션이라고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셔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장 방법은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고요. 위에 번호로 오션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이 무상증자 관련된 부분들 유보율이 이 11,000% 넘어가는 종목 세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요 무상증자 관련 종목까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요건 또 뭐냐면은 증자 관련주 이건데 제가 일단 세 종목 정도 넣어놨고 그리고 어떻게 좀 이 종목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항상 유보율이 중요하죠. 유보율이 최소한 200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제가 유보율을 10,000% 이상 되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유통 주식도 마찬가지로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전체 최대주 지분율이 한 40% 정도 되고 60%가 유통되고 있는 주식인데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주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요 정도 사이 되는 종목들 뽑아왔고요. 우리가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종목들이 있어요. 요렇게 좀 먼저, 무상증자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 종목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시가총액이 좀 커요. 이건 좀 유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메인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총이 4조고요. 유통주식은 500만 주입니다. 그죠? 유보율이 얼마예요? 유보율이 17,000%. 17,000%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우상향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아마 무상증자가 1대1 정도
내지 1대 0.5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안정적이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요것도 마찬가지 정배열이죠.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정배열 구간에서 조정, 즉 상승 추세에서의 눌림목이고, 실적 매출이 안정적이죠. 영업이익과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28%, 27% 돼요. 마찬가지 유보율이 계속 늘고 있고요. 11,000%의 유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요것도 안정적인 그죠? 실적의 이 정배열 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집중해 봐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무상증자라는 걸 왜 하냐면 주주 복지를 좀 위해서 하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시총이 일단 2,400억이고요. 그 다음 유통 주식이 1,1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잘 가던 주가가 역배열로 들어선 다음에 뭐요?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인데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요. 그죠?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빠르게 개선되는데 이 주가 자체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어요. 굉장히 수상하죠.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려간다. 그죠? 그리고 유보율이 얼마? 유보율이 바로 11,000%예요. 즉, 자, 이 친구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 친구가 유보율이 이제 11,000%고 실적이 완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거기다 역배열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무상증자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또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죠. 정배열에서 무상증자는 우리가 크게 호재로 작용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호재긴 호재죠. 근데 역배열에서 무상증자로 주가를 돌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들 신경을 써봐야 되고, 우리가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들을 보면 뭐 있죠? 자, DS 단석 같은 경우도 1대2 무상증자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 구간 2만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2.5배 정도의 강력한, 뭐 저가 대비하면 3배죠. 강력한 상승 나왔고요. 블루엠텍도 마찬가지, 최근에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는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 제가 감이 좋잖아요. 촉이 좋기 때문에 요거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위에 번호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무증이라고 남기시면 이 종목 세 종목 전달 드릴 건데, 이 마지막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땐 요게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010-9201-6329 무증 남겨주시면 제가 무증 예상되는 종목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위쪽 번호로 무증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